강 형사가 핏발선 눈으로 책상을 쾅 내려치며 사자우를 대체 왜 그런 토했습니다. 짓을 한 거냐고? 이 금수만도 못한 인간아, 형사님, 도대체 지금 왜 내 죄가 그런 짓을 문제가 한 아니구먼요. 거냐고. 민태주가 수갑찬 손으로 강 형사의 번쩍이는 금시계를 가리키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형사님, 지금 내 죄가 문제가 아니구먼요. 그 시계 속에 도청장치가 숨어 당신 있는데 상사가 지금 우리 당신 대화를 다 듣고 상사가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대화를 다 듣고 있다니까요. 강 형사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부서진 시계 속에서 시퍼런 기계칩을 발견한 순간 평생 믿어온 세상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아버지처럼 모신 서장님이 채워준 영광의 훈장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를 감시하는 개줄이자 마누라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족쇄였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잃은 한 형사가 악마와 손을 잡고 버리는 처절하고도 찰진 복수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챕터 사건의 단초 취조실라는 곰팡이 냄새와 눌어붙은 담배 연기로 가득해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강 형사가 시커멓게 타버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종이컵을 우그러뜨렸습니다. 민태주는 수갑을 찬 손을 보란듯이 탁자 위에 얹고는 허연 얼굴로 강 형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강 형사가 현장 사진이 든 봉투를 탁자에 팽개치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사자우를 토했습니다. 민태주 씨, 이 금수만도 못한 인간아. 제 자식 보겠다고 밤낮으로 일하던 불쌍한 사람들을 도대체 왜 그렇게 무참하게 보냈단 말이냐. 민태주가 뱀 같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강 형사의 왼쪽 손목에 채워진 번쩍이는 시계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강 형사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쾅 내려치며 다시 한번 천둥처럼 호통을 쳤습니다. 내 말이 안 들려. 당신이 그 사람들 생매장할 때 가슴이 떨리지도 않았느냐고, 이 악마 같은 놈아. 민태주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마치 강 형사를 가엾게 여기는 할머니처럼 혀를 쯧쯧 찼습니다. 아이고, 강 형사님. 지금 내 죄가 문제가 아니구먼요. 그쪽 손목에서 째깍거리는 저 쇳덩어리 소리 정말로 안 들리는 척하는 거예요? 강 형사가 움찔하며 서장님이 하사하신 금색 시계를 뒤로 숨기려다 민태주의 매서운 눈빛에 멈칫했습니다. 강 형사가 홧김에 뒷목을 움켜잡으며 침을 튀기며 윽박질렀습니다. 이게 어디서 수작이야. 이 시계가 우리 서장님이 나를 금지옥여 맡기며 채워주신 훈장인 줄 모르는 거냐? 민태주가 의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마치 안방극장의 악역처럼 아주 간드러지고도 소름 돋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훈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건 훈장이 아니라 강 형사님 목을 죄는 개줄이라니까요. 그 시계 안구석에 박힌 도청장치 소리가 내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데 어쩌나. 강 형사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꽉 죄는 넥타이를 확 풀어헤쳤습니다. 민태주 씨, 당신 정말 천벌받을 소리를 하는구나. 이 시계는 서장님이 제 손을 잡으며 강 형사, 자네는 내 아들이야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거라고. 민태주가 수갑을 짤랑거리며 강 형사의 코앞까지 상체를 들이밀고는 독사 같은 숨결을 내뱉었습니다. 아들,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강 형사님이 어젯밤 안방에서 마누라랑 서장님을 위해서라면 내 간도 쓸개도 다 빼주겠다고 징징거린 대화를 그 양반이 다 듣고 있었다니까. 강 형사가 민태주의 멱살을 잡으려다 멈추고는 온몸에 돋는 소름을 억누르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닥쳐라. 당신 같은 살인마가 감히 우리 서장님과 나의 핏줄보다 진한 의리를 모독하느냐. 민태주가 시계 유리에 반사된 빛을 강 형사의 눈에 비추며
마치 저승사자처럼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강 형사님, 저 시계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미세하게 엇박자가 나는 거 안 보여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상사는 우리가 무슨 진실을 떠드는지 다 듣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을걸. 강 형사가 민태주의 기세에 눌려 책상 위에 스탠드를 켜서 미친 듯이 시계 뒷면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강 형사가 돋보기를 꺼내 시계 뒷면의 미세한 틈을 샅샅이 뒤지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우리 서장님이 나를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당신이 아무리 이간질을 해도 내가 속을 것 같으냐? 민태주가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며 마치 가련한 중생을 보는 신선처럼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 등신아. 시계 유리판을 비스듬히 세워봐요. 거기서 빨간 불이 깜빡거리면 당신 인생은 이미 서장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거니까. 강 형사가 민태주의 말에 홀린 듯 시계 각도를 요리조리 틀자 정말로 보일 듯 말 듯 한 붉은 점이 유리 안쪽에서 번뜩거렸습니다. 강 형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시계를 탁자 위에 팽개치고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내 분신 같은 시계 안에 들어있는 거냐고. 민태주가 즐겁다는 듯 어깨를 들먹이며 마치 잔치집 주인공처럼 강 형사를 비웃었습니다. 강 형사님이 정의로운 척 범인을 잡으러 다닐 때 그들은 당신을 사냥개 삼아 뒷조사를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듭니까? 강 형사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서장님의 전화가 걸려 오자 얼어붙었습니다. 강 형사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자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서장의 침착한 목소리가 이제는 악마의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민태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갑을 찬 채로 강 형사에게 다가와 귀신 같은 목소리로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강 형사님, 당신이 믿어온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저 밖에서 복도를 걷는 발소리들, 아마 서장이 보낸 자객들일 겁니다. 강 형사가 희미해지는 정신을 붙들고 취조실 문을 노려보며 권총집을 움켜쥐었습니다. 강 형사가 민태주를 향해 피 맺힌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지. 당신 대체 누구길래 이런 걸 알고 있는 거냐? 민태주가 눈을 감으며 아주 평온하고도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배달하는 배달부일 뿐입니다. 자, 이제 선택하세요. 이 시계를 짓밟고 나랑 같이 지옥으로 가서 서장 목을 따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감시당하는 개로 살다가 죽겠습니까? 강 형사가 바닥에 떨어진 시계를 집어들고는 구두굽으로 힘껏 내리쳐 유리를 박살냈습니다. 부서진 시계 잔해 사이에서 쌀알보다 작은 금속 칩이 파란 불꽃을 튀기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 형사가 그 광경을 보며 허탈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취조실 밖 복도에서 무거운 군화를 신은 사람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긴장감이 터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민태주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웃으며 강 형사의 등을 떠밀어 복수로 안내했습니다. 강 형사가 어둠을 뚫고 문을 열며 세상이 떠나가라 포효했습니다. 서장, 당신이 감히 나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듭니까? 이 챕터 갈등 고조 및 위기 마이너스 분노 축적. 취조실의 낡은 전등이 귀신이라도 나올 듯 깜빡거리며 강 형사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강 형사가 깨진 시계 조각과 파란 칩을 손바닥이 터져라 움켜쥔 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서장을 향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장은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운 머리카락을 만지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죽 장갑을 탁자에 툭 던졌습니다. 서장이 안경 너머로 강 형사를 가소롭다는 듯이 훑어보며 아주 차갑고도 건방진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강 형사, 지금 이게 무슨 망측한 짓입니까? 나라에서 준 녹을 먹는 사람이 살인마놈. 말 한마디에 홀려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소란을 피우다니요. 강 형사가 핏발이 선 눈으로 바닥에 흩어진 시계 유리를 가리키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서장님, 이게 정말 저를 자식처럼 생각해서 채워주신 선물입니까? 제 안방 사정까지 다 엿듣고 저를 사냥개처럼 감시하려고 이 구더기 같은 기계를 집어넣은 거냐고요. 서장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강 형사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애끼, 이 배은망덕한 사람아. 강 형사가 워낙 성격이 불같으니 내가 뒤에서 조심하라고 보살펴 준 걸 가지고 어디서 감시니 뭐니 입을 함부로 놀립니까? 강 형사가 서장의 뻔뻔스러운 대꾸에 뒷목을 잡고 비틀거리며 책상 모서리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보살피다니요. 서장님 손바닥 위에서 놀이개처럼 구른 게 보살핌입니까? 당신이 숨기고 있는 그 구린내. 나는 비리들을 내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민태주가 취조실 구석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이 광경을 구경하며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노인네처럼 낄낄거렸습니다. 민태주가 강 형사의 속을 살살 긁어대며 아주 얄미운 목소리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강 형사님. 서장님이 어젯밤 당신 마누라랑 나눈 뜨거운 대화까지 다 듣고 흐뭇해하셨다는데 그게 다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강 형사가 민태주를 향해 고개를 획 돌리며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태주 씨, 당신은 그 더러운 입 좀 닥치고 가만히 있어. 내 삶이 당신들 장난감인 줄 알아. 민태주가 어깨를 들썩이며 강 형사에게 동정하는 척 혀를 찼습니다. 강 형사님만 바보 된 거예요. 당신이 정의로운 척 범인 잡으러 다닐 때 당신 동료들은 이미 서장님이 던져준 고깃덩어리 받아먹고 다 등 돌렸다니까요. 서장이 민태주를 향해 눈을 부라리더니 다시 강 형사의 멱살을 쥐어 비틀며 호통을 쳤습니다. 강 형사, 저 미친놈의 혓바닥에 놀아나지 말고 당장 그 입 다물고 무기 반납하세요. 이건 내가 상사로서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입니다. 강 형사가 서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자신의 권총집을 가슴이 터지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자비라고요? 저를 바보 천치로 아는 겁니까? 당신이 성운 그룹 회장이랑 손잡고 사람들 피눈물 흘리게 한 거 내가 다 밝혀낼 겁니다. 서장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며 입가에 독사 같은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형사가 정말 갈 때까지 갔구먼요. 자네가 그동안 잡아넣은 놈들, 그 증거들이 정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는 내일부터 살인마를 도운 공범이 되는 겁니다. 강 형사가 배신감에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서장의 멱살을 쥐려다 손을 바르르 떨며 멈췄습니다. 서장님,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당신을 친아버지처럼 모시며 보낸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저를 범죄자로 만듭니까? 서장이 강 형사의 가슴팍을 세게 밀치며 가래침을 뱉듯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법과 정의, 그런 건 나 같은 사람이 만드는 거야. 강 형사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짓고 물어오면 되는 사냥개일 뿐이라는 걸 왜 아직도 모릅니까? 강 형사가 밀려나며 취조실 유리창에 등을 부딪혔지만 몸의 아픔보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병이 더 무거웠습니다. 민태주가 책상을 손가락으로 딱딱 소리나게 두드리며 강 형사를 향해 기분 나쁜 제안을 건넸습니다.
강 형사님, 저 밖을 좀 봐요. 당신이 형님 동생하던 동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강 형사가 번진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취조실 밖 매직 미러 너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강 선배님 하며 꼬리치던 동료 형사들이 이제는 혐오스럽다는 듯이 강 형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목에도 서장이 나누어준 똑같은 금박시계가 붉은 빛을 내뿜으며 번뜩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 형사가 문을 박차고 복도로 나가려 하자 가장 아끼던 후배 형사가 앞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강 선배님, 이제 그만 억지 부리고 내려놓으시죠. 서장님 명령 거역해봐야 선배님만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강 형사가 후배 형사의 가슴팍을 밀치며 핏발선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너까지 이러는 거냐?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서장님이 우리를 장기 말처럼 쓰고 우리 집 안방까지 엿듣고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냐고. 후배 형사가 시선을 피하며 낮고 비겁하게 은조렸습니다. 세상 원래 구렁텅이 아닙니까? 선배님 혼자 깨끗한 척한다고 세상 안 바뀝니다. 그냥 조용히 나가서 사세요. 강 형사가 복도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땅바닥을 쳤습니다. 서장이 복도로 따라 나와 강 형사의 머리 위에서 가소롭다는 듯이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강 형사의 마누라가 왜 사라졌는지 정말로 저 민태주 놈이 납치했다고 믿는 겁니까? 자네가 너무 주제넘게 굴길래 내가 잠시 다른 곳으로 치워둔 것뿐입니다. 강 형사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고개를 번쩍 들어 서장의 번쩍이는 구두를 붙잡았습니다. 서장님, 제 아내를 어디로 보낸 겁니까? 제 아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짓을 한 거냐고요. 서장이 강 형사의 손을 구두로 지그시 짓밟으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누라가 너무 똑똑한 것도 죄지. 성운 그룹 비리 장부를 자네에게 넘기려고 했다면서요? 부부가 쌍으로 내 뒤통수를 치려고 하니 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강 형사가 손등에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도 잊은 채 서장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서장님, 제발 우리 마누라만은 돌려주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민태주가 취조실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치 슬픈 연속극을 보는 노인네처럼 눈물을 훔치는 척했습니다. 아이고, 강 형사님. 자존심도 다 버리고 저 부패한 권력 앞에 무릎을 꿇다니 정말 눈물 없이 볼 수가 없네. 서장이 강 형사를 발로 차내며 동료 형사들에게 서리빨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 형사를 보안구역에 가두세요. 제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말고 면회도 시키지 마십시오. 강 형사가 끌려가면서도 서장을 향해 피 맺힌 소리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당신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손으로 당신들의 그 가식적인 시계를 다 박살내고 지옥으로 보내버릴 거라고. 서장은 대답 대신 강 형사가 바닥에 떨어뜨린 부서진 시계칩을 구두굽으로 지식여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강 형사의 울음소리가 경찰서 복도 끝까지 메아리치며 처량하게 사라졌습니다. 민태주는 어둠이 내린 취조실에서 혼자 남아 조용히 입을 열어 웅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분노가 완성됐구먼. 강 형사님, 당신의 그 깨끗한 손에 피를 묻힐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는 어두운 독방에 던져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벽을 긁으며 강 형사는 오직 서장의 목을 비트는 상상만을 반복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바쳤던 10수년의 세월이 단 한 번의 배신으로 제가 되어 날아가 버렸습니다.
강 형사는 자신의 손목에 남은 시계 자국을 보며 이빨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그 시간 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새로운 시계의 태엽을 감으며 평온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삼챕터 위기 증폭 분노의 한계. 서장이 취조실 철문을 구두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서장이 번쩍이는 금태 안경을 치켜 세우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강 형사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강 형사, 지금 당장 그 미친놈에게서 떨어져서 밖으로 나오지 못할까? 내 명령이 귓등으로 들리는 거야. 강 형사가 책상을 짚고 일어나며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추슬렀습니다. 강 형사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지도 못한 채 서장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서장님, 저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제 질문에 답부터 하십시오. 이 시계 속에 든 벌레 같은 기계가 정말 저를 위한 것이었냐 말입니다. 민태주가 취조실 구석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낄낄거리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태주가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능구렁이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장님, 1998년 그 비오는 날을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폐차장에서 조용히 묻어버렸던 그 검은색 승용차 말입니다. 서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문고리를 잡은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서장이 민태주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저 악마 같은 놈의 주둥이를 당장 미싱질을 해서라도 꿰매버려. 강 형사, 저놈은 지금 자네 정신을 홀리고 있는 거야. 강 형사가 서장의 사시나무 떨듯 떠는 반응에서 민태주의 말이 사실임을 직감하고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 형사가 벽면에 붙은 텔레비전 화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빨갛게 깜빡이는 글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서장님, 이 화면 구석에 뜨는 이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대화가 경찰서가 아니라 저 큰 재벌집 본사로 실시간으로 홀랑 넘어가고 있다고요. 서장이 당황하며 자신의 가슴팍에 달린 무전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장이 복도를 향해 손짓하자 선글라스를 쓴 사내들이 떼거리로 몰려와 취조실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 형사가 창밖을 내다보며 경찰서 정문을 에워싸는 시커먼 승용차들을 보고 입술을 짓씹었습니다. 강 형사가 서장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자신의 허리춤에 찬 권총집을 가슴이 터지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장님이 불러들인 재벌 집 사냥개들입니까? 서장이 강 형사의 눈을 피하며 차갑고 단호한 어조로 명령했습니다. 강 형사, 자네는 지금 정신이 나가서 앞뒤 분간을 못하는 거야. 당장 총 내려놓고 구금실로 들어가서 자숙해. 민태주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수갑을 찬 손을 강 형사의 눈앞에서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민태주가 강 형사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아주 달콤하고도 위험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강 형사님, 지금 저 문이 열리면 당신은 평생 빛도 못 보는 곳으로 끌려가거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텐데 어쩌나 저를 죽여서 입을 막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손을 잡고 저 가식적인 인간들 목줄을 끊겠습니까? 강 형사가 민태주의 가슴을 밀쳐내며 터질 것 같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강 형사가 바닥에 떨어진 부서진 시계 잔해를 내려다보며 등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형사가 시계 태엽이 감기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폭발을 준비하는 듯한 미세한 기계음을 포착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청 장치가 아니야. 만약 내가 서장님의 비밀을 다 알게 되면 내 손목을 날려버릴 폭탄이었던 겁니까? 강 형사가 서장을 향해 절규하자 취조실 천장의 환풍기가 멈추며 숨이 턱턱 막히는 공기가 가득 찼습니다.
서장이 문 밖의 사내들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취조실 내부에 희뿌연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강 형사가 목을 부여잡고 컥컥거리며 바닥을 기어 서장의 발끝에 손을 뻗었습니다. 서장님, 제발. 동료였던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서장이 취조실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탁탁 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강 형사는 너무 많은 걸 알았어. 자네 마누라 곁으로 가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눈 감게. 강 형사가 희미해지는 정신을 붙들고 복도에 서 있는 동료 형사들의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후배 형사들의 손목에서도 자신이 찾던 것과 똑같은 금박 시계가 번뜩이며 빨간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그들을 향해 피 맺힌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너희들도 곧 죽을 거야. 그 시계가 너희들 목숨을 갉아먹고 있다고, 이 미련한 놈들아. 동료 형사들은 강 형사의 외침을 무시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서장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민태주가 가스 연기 속에서도 멀쩡한 모습으로 강 형사의 곁을 지키며 비웃었습니다. 보십시오, 강 형사님. 당신이 지키려던 동료들은 이미 영혼을 팔아넘긴 껍데기들 뿐입니다. 강 형사가 바닥을 기어가 문 안쪽의 잠금 장치를 거칠게 돌려 잠가버렸습니다. 강 형사가 서장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죽어주지 않을 거야. 차라리 이 살인마랑 같이 지옥을 불태워버리겠어. 서장이 문을 부수라고 명령하며 고함을 치자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강 형사가 권총을 꺼내 문고리를 조준하며 민태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태주 씨, 당신 말이 맞았어. 법이 나를 버린다면 나는 악마가 되어서라도 진실을 찾겠어. 민태주가 강 형사의 손을 맞잡으며 광기 어린 눈빛으로 화답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강 형사님. 드디어 우리가 같은 시간을 살게 되었군요. 강 형사가 방아쇠를 당기자 취조실 문이 불꽃을 뿜으며 천둥 같은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강 형사의 눈에는 이제 정의감이 아닌 오직 복수만을 향한 섬뜩한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장이 문 뒤로 물러나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강 형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형사는 자신의 가슴 속에 살아있던 마지막 도덕심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취조실 안에는 2명의 포식자만이 남아 밖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서장이 옥상으로 도망치라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강 형사가 민태주의 수갑을 권총 손잡이로 내리쳐 끊어버리며 매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사냥개가 아니라 내 파트너입니다. 저 인간들 목숨을 하나씩 거들어 갑시다. 민태주가 자유로워진 손목을 비비며 아주 기분 좋게 웃어젖혔습니다. 진작 이랬어야죠. 자, 이제 우리 형사님 마누라 찾으러 가볼까요? 강 형사가 연기 속으로 몸을 던지며 서장의 이름을 포효하듯 외쳤습니다. 경찰서 건물 전체가 요동치며 누군가의 몰락을 예고하는 종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강 형사의 발등에는 이미 누군가의 피가 묻어 있었지만 강 형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장의 배신은 이제 거대한 불길이 되어 경찰서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강 형사가 문을 뚫고 나가자마자 마주친 요원의 앞면을 주먹으로 강타했습니다. 민태주는 옆에서 요원의 총을 가로채며 번개 같은 동작으로 보조를 맞췄습니다. 강 형사가 천장을 향해 총을 한 발 쏘며 복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를 막는 놈들은 전부 다 서장의 공범으로 간주하겠다. 그 한마디에 복도에 서 있던 형사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강 형사는 이제 더 이상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악마가 된 남자였습니다. 서장은 집무실로 뛰어들어가며 허겁지겁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민태주가 강 형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서장의 집무실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네요. 저 방 안에 당신이 찾는 모든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강 형사가 권총의 탄창을 확인하며 아주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장님, 이제 당신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제가 직접 태엽을 끊어드리죠. 복도의 비상등이 빨갛게 회전하며 마치 피해 축제를 알리는 듯 했습니다. 강 형사와 민태주는 거침없이 서장의 집무실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강 형사의 등 뒤로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서는 정의를 구현하는 곳이 아니라 배신자를 처단하는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강 형사가 서장의 집무실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문고리를 쥐었습니다. 강 형사가 발로 문을 걷어차기 직전 민태주가 강 형사의 팔을 잡고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거기서 당신이 볼 진실은 지금보다 100배는 더 끔찍할 테니까요. 강 형사가 대답 대신 문을 힘껏 걷어차며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장이 금고 앞에서 서류 뭉치를 껴안은 채 소스라치게 놀라며 강 형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강 형사가 총구를 서장의 이마에 대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서장님, 이제 도청 장치는 필요 없습니다. 제 눈을 보고 직접 말하십시오. 서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손에 든 서류가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4챕터 반전 트위스트 마이너스 판을 뒤집음. 서장실의 육중한 나무 문이 쩍 갈라지며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강 형사가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금고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서장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서장이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 뭉치를 품 안으로 허겁지겁 끌어모았습니다. 서장이 핏기가 가신 얼굴로 강 형사의 눈을 피하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강 형사, 자네 정말 왜 이러나? 내 말 좀 들어보게. 이게 다 자네와 우리 조직을 위해서 내가 총대를 맨 거라니까. 강 형사가 서장의 뺨에 권총구를 세게 짓누르며 핏발선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닥치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구더기보다도 더럽게 들립니다. 우리 마누라 어디에 숨겼는지 당장 불지 못할까? 민태주가 서장실 소파에 아주 거만하게 걸터앉아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민태주가 지갑 속에서 빛바랜 신분증 하나를 꺼내 강 형사의 눈앞에 흔들며 아주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강 형사님, 나보고 살인마라고 했죠? 사실 나는 저 서장이라는 인간이 돈 받고 시키는 뒷설거지를 하던 비밀 요원이었답니다. 강 형사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민태주의 신분증과 서장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강 형사가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에 찍힌 국가직인을 문지르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요원이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이 죽였다던 그 7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다 뭐란 말입니까? 민태주가 서장의 금고를 구두발로 툭툭 치며 마치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노인처럼 혀를 쯧쯧 찼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벌집 구두를 핥으며 사람들 피눈물 흘리게 하던 서장의 충실한 개들이었죠. 서장이 민태주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놈 말 믿지 마. 강 형사, 저놈은 지금 자네를 꼬드겨서 나를 죽이려는 수작을 부리는 거야. 강 형사가 서장의 멱살을 쥐어 흔들며
벽에 머리를 쾅 찍게 하고는 포효하듯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마누라도 서장님이 시켜서 저 사람한테 죽이라고 한 겁니까? 민태주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사진 한 장을 꺼내 강 형사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민태주가 사진 속에서 곱게 웃고 있는 강 형사의 아내를 가리키며 아주 가슴 아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 형사님, 아내는 저 나쁜 놈들이 재벌이랑 짠 비리 장부를 세상에 알리려던 참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장이 직접 사람을 시켜서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강 형사가 사진을 가슴팍에 꼭 품고 바닥에 주저앉아 땅이 꺼져라 통곡을 하며 오열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서장님을 아버지처럼 모셨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민태주가 강 형사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귀에 대고 호통을 쳤습니다. 서장은 당신을 아들로 본 게 아니라 당신이 아내의 죽음을 눈치챌까봐 민태주라는 미끼를 던져서 바보로 만든 겁니다. 강 형사가 고개를 들어 서장의 비열한 눈빛을 쏘아보며 허리춤에 달린 경찰 배지를 뜯어냈습니다. 강 형사가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배지를 바닥에 던지고 구두굽으로 지식이며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친 이 배지가 고작 범죄자들 방패막이었다니. 내 손으로 이 더러운 연극을 끝내주마. 강 형사가 민태주에게 수갑 열쇠를 던져주며 이제는 법이 아니라 복수를 선택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강 형사가 민태주의 자유로워진 손목을 보며 아주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민태주 씨, 당신이 요원이었든 살인마였든 이제 상관없습니다. 우리 마누라를 저승으로 보낸 놈들 똑같이 갚아줄 수만 있다면 나는 악마가 되겠습니다. 민태주가 수갑을 던져버리고 광기 어린 눈빛을 뿜어내며 강 형사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강 형사님, 원래 저런 괴물들은 법전이 아니라 몽둥이로 다스려야 제맛이거든요. 그때 서장실 문이 폭발과 함께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복면을 쓴 사내들이 총을 들고 난입했습니다. 강 형사가 거침없이 방아쇠를 당겨 선두에 선 사내의 어깨를 명중시키며 책상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민태주는 바닥을 굴러 사내의 총을 낚아채며 번개 같은 속도로 적들의 숨통을 조여나갔습니다. 강 형사가 쓰러진 사내의 복면을 확 벗기자 그 안에는 어제까지 형님 동생하던 동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동료의 가슴팍에 총구를 겨누며 핏발선 목소리로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냐? 서장님이 내 마누라 죽이고 우리를 장기판에 말로 썼다는 걸 너도 다 알고 있었느냐고. 동료 형사가 겁에 질려 눈물을 질질 짜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강 선배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도 처자식이 있는데 서장님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집구석이 풍비박산 난다고 협박했단 말입니다. 강 형사가 동료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으며 총을 거두고 민태주를 매섭게 쳐다보았습니다. 민태주 씨,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 서장놈의 숨통을 확실히 끊어놓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습니다. 민태주가 서장실 비밀 금고 안쪽에 숨겨진 작은 장부를 꺼내며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바로 성운 그룹 회장과 서장이 주고받은 뇌물 장부입니다. 이걸 세상에 뿌리면 저들은 이제 끝입니다. 강 형사가 장부를 가슴팍에 집어넣으며 아주 차갑고도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피눈물 흘리는 법을 가르쳐 주마. 내 마누라가 느꼈을 그 공포를 똑같이 느끼게 해주겠어. 두 사람은 연기 속으로 몸을 숨기며 경찰서 본관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형사의 등 뒤로
자신이 평생 지켜온 법전들이 불길에 휩싸여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 형사에게 남은 것은 법의 심판이 아니라 아내의 복수를 향한 원초적인 본능뿐이었습니다. 민태주는 앞장서서 적들의 급소만을 골라 타격하며 강 형사의 길을 시원하게 열어주었습니다. 강 형사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장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집무실을 향해 차가운 금속 시계가 째깍거리는 환청을 들으며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서장은 옥상으로 도망치며 무전기에 대고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강 형사를 죽여. 저놈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니까. 당장 헬기 보내. 강 형사가 옥상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서장의 뒷덜미를 낚아채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민태주가 옆에서 강 형사를 엄호하며 몰려오는 경찰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습니다. 강 형사의 눈에는 이제 이 세상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서장의 비겁한 등판만이 보였습니다.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갚아주기 위한 사나이의 마지막 복수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옥상 문을 박차고 나가며 서장을 향해 사자호를 토했습니다. 거기서 오늘이 내 제삿날인 줄 알란 말이다. 5챕터 절정 클라이맥스 1 마이너스 고립된 전장. 경찰서의 모든 전등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취조실을 집어삼켰습니다. 강 형사가 무너진 책상 모서리를 손톱이 빠져라 붙잡고 비틀거리며 허공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서장님, 이게 무슨 천벌을 받을 짓입니까? 경찰서 전기를 끊고 생사고락을 함께한 부하를 사지로 모는 게 당신이 말하던 정의냐고요. 민태주가 어둠 속에서 강 형사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으며 차가운 시멘트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민태주가 강 형사의 귓가에 짐승 같은 거친 숨결을 내뱉으며 나직하게 경고했습니다. 강 형사님, 조용히 하세요. 지금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안 들립니까? 저건 당신 동료들의 발소리가 아니라 피냄새를 맡고 온 굶주린 짐승들의 소리입니다. 강 형사가 민태주의 손을 뿌리치며 받은 기침을 내뱉고는 바닥을 더듬어 총을 찾았습니다. 강 형사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절망적인 어조로 민태주에게 물었습니다. 민태주 씨, 당신은 이 어둠 속에서도 적들이 보인단 말입니까? 대체 저 밖에는 얼마나 많은 사냥개들이 풀려 있는 거냐고요. 민태주가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며 서늘한 금속 마찰음을 냈습니다. 민태주가 취조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붉은 빛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최소한 10명입니다. 서장이 재벌집에서 빌려온 특수 요원들이죠. 그들은 당신이 차고 있던 시계 신호를 따라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강 형사가 자신의 부서진 손목시계 잔해를 구두발로 지식이며 이빨을 갈았습니다. 강 형사가 어둠을 뚫고 나가려는 민태주의 소매를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민태주 씨,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마누라 얼굴 보기 전까지는 제가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서장 그 인간 목줄을 끊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죽습니다. 민태주가 강 형사의 손을 차갑게 떼어내며 취조실 문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민태주가 복도에서 번쩍이는 비상등 불빛을 등지고 서서 강 형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 형사님, 살고 싶으면 내 그림자만 밟고 따라오세요. 당신이 믿었던 법은 이제 여기 없습니다. 오직 죽이지 않으면 죽는 법칙만 남았을 뿐입니다. 강 형사가 권총을 두 손으로 꽉 쥐고 민태주의 뒤를 따라 복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복도 끝에서 복면을 쓴 사내들이 눈을 부시게 하는 손전등을 비추며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강 형사가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 복도에 놓인 철제 보관함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강 형사가 보관함을 뚫고 들어오는 총알 구멍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 인간들이 정말로 경찰서 안에서 총질을 하고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런 짓을 벌이는 거냐고. 민태주가 바닥을 낮게 기어 적들의 발목을 낚아채며 무미건조하게 대구했습니다. 강 형사님, 당신에게나 이곳이 성역이지 저들에게는 그저 돈을 받고 처리해야 할 쓰레기장에 불과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쏘세요. 강 형사가 눈을 질끈 감고 복도를 향해 눈먼 총알을 날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서장님, 듣고 계십니까? 당신이 키운 사냥개가 당신의 목을 물러가고 있습니다. 거기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으란 말입니다. 서장의 목소리가 복도의 낡은 스피커를 타고 지직거리며 흘러나왔습니다. 서장이 가소롭다는 듯 껄껄 웃으며 강 형사의 이름을 차갑게 불렀습니다. 강 형사, 자네는 참으로 운이 없구먼요. 조용히 내 말만 잘 들었으면 마누라 곁으로 곱게 보내줬을 텐데 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듭니까? 강 형사가 스피커를 향해 총을 쏘아 박살내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강 형사가 시뻘개진 눈으로 민태주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민태주 씨, 저 인간이 우리 마누라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제 마누라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저 인간 입에서 직접 듣게 해주세요. 민태주가 강 형사의 손을 치우며 적들이 던진 연막탄 연기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민태주가 연기 속에서 사내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강 형사님, 마누라를 찾고 싶으면 나를 원망하지 말고 서장의 심장을 겨누십시오. 저 사람들은 내가 맡을 테니 당신은 집무실로 뛰어가세요. 강 형사가 연기 속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적들을 뒤로하고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강 형사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발등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피가 자신의 것인지 적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강 형사가 2층 복도에서 마주친 후배 형사에게 총구를 겨누며 멈춰 섰습니다. 후배 형사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강 형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 선배님, 제발 저를 쏘지 마세요. 저도 집구석에 처자식이 있습니다. 서장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제 자식들이 위험하단 말입니다. 강 형사가 후배 형사의 가슴팍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너만 가족이 있고 나는 없느냐? 너희들이 서장의 시계에 영혼을 팔아넘길 때 내 마누라는 차가운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었다고, 이 짐승 같은 놈아. 강 형사가 후배 형사의 총을 빼앗아 멀리 던져버리고 다시 집무실을 향해 달렸습니다. 경찰서 건물 전체가 요원들이 설치한 폭탄으로 인해 요동치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형사가 무너지는 천장 잔해를 피하며 복도 끝에 육중한 나무 문을 발견했습니다. 강 형사가 문고리를 잡으려 하자 민태주가 뒤에서 나타나 강 형사의 몸을 덮치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문 안쪽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화염이 강 형사가 서 있던 자리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민태주가 그을린 얼굴로 강 형사를 일으켜 세우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강 형사님, 서장은 이미 당신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 문을 여는 순간 당신은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겁니다. 강 형사가 옷에 붙은 불을 끄며 민태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강 형사가 부서진 총을 고쳐 쥐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태주 씨, 저는 이미 마누라를 잃은 날 그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 악마의 심장에 내 분노를 꽂아 넣는 것뿐입니다. 민태주가 강 형사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강 형사가 불길이 치솟는 문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며 서장의 이름을 포효하듯 외쳤습니다. 나오세요, 서장님. 당신의 사냥개가 드디어 주인의 목을 물러왔습니다. 어둠과 불길이 뒤섞인 경찰서는 이제 더 이상 법의 상징이 아닌 피의 복수가 휘몰아치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강 형사는 자신의 손목에 남은 시계 흉터를 어루만지며 문 너머의 진실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서장의 비겁한 웃음소리가 멀리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강 형사가 마지막 남은 총알 한 발을 확인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민태주가 강 형사의 뒤에서 말없이 단검을 고쳐주었습니다. 이제 두 남자는 오직 죽음만이 끝낼 수 있는 마지막 문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 형사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온 힘을 다해 서장을 향해 일갈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당신의 그 가증스러운 시계를 영원히 멈춰주마. 6챕터 절정 클라이맥스 2- 폭발적 대립. 서장실로 향하는 비상계단은 이미 자욱한 연기와 비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피가 섞인 가래침을 바닥에 퇴뱉어내며 계단 난간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서장의 최측근 경호원들이 위층에서 구름처럼 쏟아져 내려오며 강 형사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강 형사가 비어버린 탄창을 바닥에 팽개치고 품 안에서 묵직한 단검을 꺼내 들며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다들 길 비켜라. 내 마누라를 차가운 땅속에 묻으려 했던 그 인간 면상을 보기 전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물러난다. 민태주가 계단 아래에서 몰려오는 추격대들을 향해 몸을 날리며 강 형사의 등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민태주가 어깨에 박힌 총알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후벼 파내며 강 형사에게 핏대를 세워 소리쳤습니다. 강 형사님, 뒤는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위로 올라가세요. 이 잔챙이들은 내가 저승사자 노릇을 해서라도 다 치워버릴 테니까요. 강 형사가 민태주의 피투성이가 된 어깨를 보고 입술을 깨물며 옥상 계단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강 형사가 옥상 문을 발로 차서 열자 살을 애듯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서장의 비겁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장이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는 하늘을 향해 금박 시계를 연신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숨을 헐떡이며 서장을 향해 가슴에 맺힌 피 맺힌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서장님, 당신이 그렇게 금쪽같이 믿던 권력이 이제 당신 목숨줄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당장 이쪽으로 돌아서서 내 눈을 똑바로 보란 말입니다. 서장이 천천히 몸을 돌려 강 형사를 바라보며 가소롭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서장이 금태 안경을 매만지며 아주 침착하고도 오만한 목소리로 강 형사를 조롱했습니다. 강 형사, 자네는 참으로 미련하구먼요. 제 죽을 자리를 스스로 찾아오는 사냥개에게 내가 무슨 동정심이 생기겠습니까? 강 형사가 권총을 서장의 가슴팍에 겨누며 바들바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움켜쥐었습니다. 강 형사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병을 토해내며 서장에게 피눈물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마누라에게 왜 그러셨습니까? 당신을 친아버지처럼 따랐던 나에게, 그리고 내 식구에게 어떻게 이런 천벌받을 짓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서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 하나를 꺼내며 강 형사의 비어있는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서장이 엄지손가락을 리모컨 버튼 위에 올리며 차갑고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의가 밥 먹여주는 줄 알았습니까? 강 형사가 너무 주제넘게 선을 넘으려 하길래 내가 잠시 멈춰 세운 것뿐입니다. 자, 이제 자네가 그렇게 아끼던 그 시계가 자네를 데리러 갈 시간입니다. 강 형사가 자신의 손목에 남은 시계 흉터를 어루만지며
서장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서장이 비웃음을 흘리며 리모컨 버튼을 힘껏 눌렀지만 예상했던 폭발음은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장이 당황하며 리모컨을 여러 번 연타하다가 강 형사를 향해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왜 안 터지는 거야? 분명히 이 버튼만 누르면 자네 손목이 가루가 되게 설계되어 있었는데 어째서냐고. 강 형사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서장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 사자오를 토했습니다. 민태주 씨가 이미 손을 써뒀습니다. 당신이 누른 그 버튼은 지금 당신 사무실에 있는 비밀 장부 서버를 불바다로 만들고 있을 겁니다. 강 형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옥상 바로 아래층인 서장실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리며 건물이 요동쳤습니다. 서장이 경악하며 자신의 방 쪽을 내려다보자 창문 밖으로 수천 장의 비밀 문서들이 눈송이처럼 사방으로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장이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불길에 휩싸인 종이들을 잡으려고 허공에 대고 헛손질을 해댔습니다. 안 돼. 내 장부, 내 재산이, 저게 다 어떻게 모은 피 같은 돈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질 순 없어. 강 형사가 서장의 멱살을 움켜쥐고 옥상 난간 끝으로 사정없이 몰아붙였습니다. 강 형사가 서장의 얼굴을 난간 밖 어둠으로 밀어내며 핏발선 눈으로 경고했습니다. 서장님, 저 종이 쪼가리들이 당신 목숨보다 소중합니까? 당신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의 피가 저 종이에 다 묻어 있다는 게 정녕 안 보입니까? 서장이 겁에 질려 강 형사의 팔을 붙잡고 눈물을 질질 짜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강 형사, 제발 살려주게. 내가 눈이 멀어 잘못했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밀지만 말아줘. 민태주가 피를 철철 흘리며 옥상으로 올라와 난간 기둥에 기대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민태주가 거친 숨을 내쉬며 강 형사에게 아주 나직하고 서늘하게 제안했습니다. 강 형사님, 그냥 손을 놓아버리세요. 저런 인간은 법의 심판보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공포를 먼저 맛봐야 제맛입니다. 강 형사가 서장의 멱살을 쥔 손에 힘을 꽉 주며 서장의 귀에 대고 귀신처럼 속삭였습니다. 서장님, 죽는 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은 죄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텐데 죽음은 당신에게 너무나 큰 상입니다. 강 형사가 서장을 난간 안쪽 바닥으로 거칠게 내팽개치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장이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자 강 형사가 구두굽으로 서장의 손등을 지그시 짓눌렀습니다. 강 형사가 서장의 가슴팍에 붙은 경찰 간부 계급장을 손톱이 깨지도록 뜯어내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서장도 경찰도 아닙니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려도 오줌을 지리는 비겁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문서 조각들이 강 형사의 어깨 위로 소금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장은 자신의 죄악이 담긴 종이들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민태주가 강 형사의 곁으로 다가와 남은 담배 한 개비를 건네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강 형사님, 이제 큰 놈 하나 끝냈군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구만리입니다. 강 형사가 담배를 받아 물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서장의 금태 안경을 구두로 으깨버렸습니다. 강 형사가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서장의 추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서장의 비명은 흩날리는 종이 사이로 묻히고 옥상에는 시린 밤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강 형사는 이제 더 이상 서장의 충실한 부하가 아닌 마누라의 원수를 갚은 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장이 만든 그 번쩍이는 시계의 시대는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강 형사, 자네 정말 이럴 건가? 라며 울부짖는 서장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강 형사가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는 옥상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태주는 불타는 서장실을 내려다보며 아주 기분 나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제 경찰서는 정의를 찾는 곳이 아니라 진실을 불태우는 거대한 아궁이가 되었습니다. 강 형사는 자신의 손등에 튄 피를 닦아내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복수의 시간은 멈췄지만 강 형사의 심장은 이제야 제 속도를 찾은 듯 힘차게 뛰었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만 기다려요. 라고 중얼거리는 강 형사의 목소리가 바람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옥상 바닥에는 주인 잃은 계급장만이 뒹굴며 무너진 권위의 마지막을 보여주었습니다. 7챕터 위기 해소 및 응징 마이너스 처절한 파멸. 강 형사가 바닥에 떨어진 파란색 도청 칩을 흙 묻은 손으로 소중하게 집어들며 민태주를 향해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형사가 피가 섞인 가래침을 삼키며 마이크가 달린 무전기를 고쳐쥐고는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태주 씨, 이 작은 기계 조각이 저 천인공노할 인간의 목줄을 죄의 마지막 사약이 될 겁니다. 민태주가 부서진 난간에 등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입술을 닦아내고 대답했습니다. 강 형사님, 방송실은 3층 복도 끝에 있습니다. 가서 저 구렁이 같은 인간의 역겨운 목소리를 온 동네방네 울려 퍼지게 만드세요. 강 형사가 서장의 뒷덜미를 짐승처럼 낚아채고는 질질 끌며 옥상 계단을 향해 거칠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장이 바닥에 구두굽을 벅벅 긁으며 강 형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강 형사, 제발 멈추게. 내가 다 보상해 주겠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발 내 쌈짓돈이라도 챙겨서 조용히 떠나게나. 강 형사가 서장의 얼굴을 계단 벽에 강하게 짓누르며 핏발선 눈으로 사자우를 토했습니다. 보상이라고요? 당신이 구덩이에 쳐넣은 내 마누라와 이름도 없이 사라진 불쌍한 영혼들을 도대체 무슨 수로 보상한다는 말입니까? 강 형사가 방송실 문을 구두발로 쾅 걷어차서 열고는 서장을 구석탱이로 사정없이 내팽개쳤습니다. 강 형사가 방송 장비의 스위치를 하나씩 올리며 마이크 앞에 도청 칩을 실등으로 칭칭 감아 고정했습니다. 강 형사가 방송 볼륨을 천장이 울리도록 최대치로 높이며 서장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서장님, 당신이 그동안 시계 속에서 속삭였던 그 역겨운 대화들을 이제 온 시민이 다 같이 구경할 시간입니다. 서장이 방송 장비 위로 몸을 날려 방해하려다 강 형사의 매서운 발길질에 채여 바닥을 굴렀습니다. 서장이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고는 방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댔습니다. 안 돼. 그게 나가면 난 끝이야. 강 형사, 제발 살려줘. 내가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테니 제발 그것만은 참아주게. 강 형사가 방송 송출 버튼을 단호하게 누르며 차갑고 서슬퍼런 어조로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단 하나뿐입니다. 지옥에 가기 전까지 자신의 죄악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는 걸 똑똑히 듣는 것 말입니다. 경찰서 옥상 스피커와 도시 골목골목의 전광판에서 서장의 은밀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장이 재벌 회장과 짜고 비자금을 챙기며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하는 생생한 육성이 도심 전체에 벼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강 형사가 창밖을 내다보며 길거리에 멈춰서서 스피커를 올려다보는 시민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서장님, 저기 보입니까?
당신이 그토록 개돼지처럼 무시하던 사람들이 지금 당신의 추악한 꼴을 다 듣고 있습니다. 경찰서 정문 앞으로 분노한 시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며 서장의 이름을 부르며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재벌집에서 보낸 보안 요원들이 시민들을 밀치며 억지로 들어오려 했지만 성난 민심의 파도에 막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 형사가 복도에서 눈치만 보며 서 있는 동료 형사들을 향해 방송실 문을 활짝 열고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들도 다 들리느냐? 너희들이 충성을 맹세하고 형님처럼 모셨던 저 인간의 진짜 소갈맹이가 바로 이것이다. 후배 형사가 손목에 찼던 번쩍이는 금시계를 풀어 바닥에 내팽개치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후배 형사가 강 형사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강 선배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눈이 멀어 비겁했습니다. 이제라도 선배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동료 형사들이 하나둘씩 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서장을 향해 침을 뱉으며 멸시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서장은 방송실 바닥에 엎드린 채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올 때마다 사시나무 떨듯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민태주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방송실 안으로 들어와 서장의 뒷덜미를 잡고 억지로 창밖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민태주가 서장의 귀에 대고 아주 낮고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귀신처럼 속삭였습니다. 서장님, 당신이 공들여 쌓은 그 화려한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이제 당신을 지켜줄 시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 형사가 서장의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며 눈시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강 형사가 수첩 속에 적힌 아내의 실종 당일 기록을 발견하고는 이를 빠드득 갈며 통곡했습니다. 서장님, 우리 마누라가 마지막까지 당신을 믿고 의지했다는 기록이 여기 있군요. 당신은 정령 인간이 아닙니다. 서장이 넋이 나간 듯 허공을 응시하며 실성한 사람처럼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저 높은 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도 풍비박산 났을 거라고. 강 형사가 서장의 가슴팍에 마누라의 사진을 집어 던지며 마지막으로 매서운 일가를 날렸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자신의 탐욕을 위해 남의 인생을 짓밟은 괴물일 뿐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검찰 수사관들이 방송실 안으로 들이닥쳐 서장의 두 손목에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서장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시계 태엽 소리가 들리는 듯 자신의 손목을 미친 듯이 긁어댔습니다. 강 형사는 서장이 개처럼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긴 한숨으로 내보냈습니다. 민태주가 강 형사의 어깨를 툭 두드리며 피 묻은 손으로 따뜻한 격려를 건넸습니다. 강 형사님, 이제야 정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먼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 형사가 민태주를 향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무너진 책상에 몸을 깊게 기대었습니다. 민태주 씨, 이제야 우리 마누라 얼굴을 보러 갈 낯짝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셔서 뼈저리게 감사합니다. 전광판에는 재벌 회장도 공항에서 도망치려다 민태주가 미리 깔아놓은 덫에 걸려 잡혔다는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경찰서 건물 위로 눈송이처럼 흩날리던 비리 문서들이 이제는 죄악의 잔해가 되어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강 형사가 부서진 시계칩을 구두발로 가루가 되도록 지식이며 과거의 고통을 털어내려 애썼습니다. 서장의 비명과 목숨 구걸은 이제 경찰서를 가득 채운 시민들의 함성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 형사는 주머니 속에 든 마누라의 사진을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방송실 문을 나섰습니다. 이제 강 형사의 손목에는
그 어떤 화려하고 번쩍이는 시계도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쫓아온 사나이의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만이 저녁 노을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경찰서 정문을 나설 때 분노했던 시민들이 길을 터주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처절했던 복수는 이렇게 끝이 났고 이제 상처를 보듬을 긴 시간이 강 형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장은 호송차 안에서도 쇠창살을 붙잡고 내 시계 돌려줘 라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강 형사는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집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태주는 교도소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아주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이 도시에는 더 이상 누군가를 감시하는 불길한 시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정직하게 뛰고 있음을 느끼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8챕터 처절한 파멸 마이너스 악의 종말. 구치소 독방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있던 서장이 허공을 향해 손톱이 빠져라 휘저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장이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옆방까지 들리도록 아주 악에 받친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누가 좀 저 소리 좀 꺼줘요. 시계 태엽 감기는 소리가 내 귓구멍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단 말입니다. 강 형사가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뼈만 남은 서장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강 형사가 피 묻은 서류 봉투를 유리창에 찰싹 붙이며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서장님, 여기 있는 종이들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평생 남의 피눈물 짜서 모은 그 더러운 재산들이 전부 나라로 환수되었다는 통지서입니다. 서장이 유리창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강 형사를 향해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천하의 고약한 놈아,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금지옥엽으로 키웠는데 내 돈 돌려내. 당장 내 돈 돌려내란 말이야. 강 형사가 의자를 뒤로 밀며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텅 빈 손목을 어루만졌습니다. 강 형사가 광기에 사로잡힌 서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고 찰지게 대꾸했습니다. 돈보다 사람 목숨이 귀하다는 걸 서장님은 나이값을 못하고 끝내 배우지 못하셨군요. 당신이 상전처럼 모시던 재벌집 총수도 어제 감방에서 거꾸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땅바닥을 치며 짐승처럼 꺼이꺼이 울부짖었습니다. 재벌집이 무너질 리가 없어. 그 거대한 성이 어떻게 무너진단 말이야. 이건 꿈이야, 다 가짜라고. 강 형사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늙어버린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고는 다시 호통을 쳤습니다. 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당신 인생이 풍비박산 난 겁니다. 서장님이 조작했던 수천 건의 사건들이 재조사되고 있으니 당신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야 만세를 부르게 됐단 말입니다. 서장이 눈을 부라리며 강 형사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신용을 하고는 미친 사람처럼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봐야 너도 결국 살인마 놈이랑 손잡은 범죄자야. 민태주랑 같이 지옥불에 떨어질 놈이 어디서 잘난 척을 하는 거냐? 강 형사가 면회실 스피커를 끄려다 멈추고는 서장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듯 나직하고 따갑게 말했습니다. 민태주 씨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법의 처벌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장님은 끝까지 제 잘못을 모르고 오리발을 내미는군요. 당신의 그 비겁한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서장이 옷소매로 콧물을 닦아내며 강 형사에게 다시 비굴하게 손을 뻗어 애원했습니다. 강 형사,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주게. 내가 숨겨둔 비자금이 아직 조금 남았네.
그걸 다 줄 테니 제발 변호사라도 좀 좋은 사람으로 붙여줘. 강 형사가 서장의 추악한 제안에 치가 떨리는 듯 주먹을 꽉 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 형사가 면회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춰서서 서장의 뒷모습을 향해 마지막 일가를 날렸습니다. 서장님, 당신이 차고 있던 그 시계의 초침이 멈출 때마다 당신이 죽인 영혼들이 당신을 찾아갈 겁니다. 남은 평생 그 환청 속에서 바들바들 떨며 사십시오. 서장이 철문을 두드리며 강 형사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강 형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긴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법정에서는 민태주의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었고 장내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민태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방청객석 여기저기서 탄식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태주가 수의를 입은 채로 강 형사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엷고 쓸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태주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가며 강 형사의 귓가에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강 형사님, 이제 제 숙제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부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사십시오. 강 형사가 민태주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시뻘개진 채로 거수 경례를 하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경찰청 정문 앞에는 비리에 연루된 고위 간부들이 포승줄에 줄줄이 묶여 압송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속에 맺혀있던 채기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벌집의 본사 건물은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채로 거대한 무덤처럼 도심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마누라의 유골함이 안치된 납골당을 찾아 꽃다발을 놓으며 참았던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강 형사가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마누라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 당신을 그렇게 만든 놈들, 내가 전부 다 지옥으로 보내줬어.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어. 납골당을 나오는 강 형사의 어깨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지만 강 형사의 마음은 여전히 구멍 난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정의를 바로잡았다는 승리감보다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더 가슴을 저몄습니다. 강 형사가 길가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들었다가 마누라 생각에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강 형사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목을 유심히 바라보며 시계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이제 세상 어디에도 서장이 만든 그 독이 든 시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 형사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시계 태엽이 감기는 듯한 환상적인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경찰서에서 짐을 싸서 나오자 후배 형사들이 현관까지 따라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후배 형사가 강 형사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선배님, 정말 이대로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는 겁니까? 저희는 선배님 없으면 무슨 낙으로 일합니까? 강 형사가 후배 형사의 어깨를 툭 치며 억지로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강 형사가 경찰 배지를 후배 형사의 손바닥에 올려주며 단호하고 묵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진짜 경찰이다. 시계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가슴 속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라. 강 형사가 홀로 경찰서 정문을 나설 때 등 뒤로 거대한 건물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악의 연대기는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고 진실의 조각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강 형사는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쫓지도 누군가에게 쫓기지도 않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강 형사가 버스 정류장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냄새와 화약 냄새가 배어있던 손에서는 이제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장의 파멸은 완벽했고 악마들의 종말은 처절했습니다. 강 형사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강 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시계가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며 누군가는 다시 그 유혹에 빠져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 형사가 가방을 고쳐 메고 복잡한 인파 속으로 몸을 숨기며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악은 종말을 맞이했지만 정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9챕터 최종 종결 마이너스 확인 사살. 모든 풍파가 잦아든 것 같던 어느 늦은 오후 강 형사는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민태주가 갇혀있는 청송교도소의 차가운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강 형사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아내의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유리창 너머의 어둠을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민태주가 짙은 갈색 수의를 입고 양팔을 포승줄에 묶인 채 교도관들의 삼엄한 감시를 받으며 면회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태주가 강 형사의 헬쑥해진 얼굴을 보더니 입가에 아주 묘하고도 서늘한 미소를 띄우며 딱딱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 형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어 올리며 갈라진 목소리로 먼저 말을 붙였습니다. 민태주 씨, 이제 정말 지옥 같던 연극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얼굴 보러 왔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귀신 같은 시계 속에 갇혀서 바보처럼 살았을 겁니다. 민태주가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대고 강 형사의 눈동자를 꿰뚫어 보듯 바라보며 아주 나직하게 대꾸했습니다. 강 형사님, 정말로 저 나쁜 놈들이 다 잡혀갔다고 해서 세상이 깨끗해졌다고 믿는 겁니까? 진실이라는 건 때때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징그럽고 잔인한 법이라니까요. 강 형사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핏줄이 붉어진 손으로 유리창을 탁탁 치며 다시 되물었습니다. 서장 그 인간은 이미 정신줄을 놓았고 재벌집도 풍비박산이 났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끝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제발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으란 말입니다. 민태주가 눈을 지그시 감고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곡소리를 듣는 사람처럼 고개를 살짝 까딱였습니다. 강 형사님, 당신이 박살냈던 그 파란 칩에는 도청 내용만 들어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나라의 높으신 양반들이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사람들을 치워버리려고 만든 저승길 명단이었단 말입니다. 강 형사가 온몸에 닭살이 돋는 것을 느끼며 수화기를 쥔 손목에 힘을 꽉 주고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명단이라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씨도 안 먹힐 소립니까? 설마 그 명단에 저 같은 피라미 형사 이름도 들어있었다는 말입니까? 민태주가 눈을 번쩍 뜨며 강 형사의 눈동자 안으로 자신의 시커먼 시선을 깊숙이 박아넣고는 아주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그 명단의 맨 마지막 줄에는 강 형사님 이름 석자가 아주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서장이 당신을 아들처럼 아껴서 시계를 채워준 게 아니라 당신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으니까 꽁꽁 묶어두고 감시했던 겁니다. 강 형사가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며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절규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왜 위험하다는 겁니까? 나는 그저 윗분들이 시키는 대로 법과 원칙만 따지면서 고지식하게 살았을 뿐인데 내가 왜 죽을 명단에 올라갔느냐고요. 민태주가 낄낄거리며 수화기 너머로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길게 흘려보냈습니다. 당신의 그 대쪽 같은 성격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병이었던 겁니다. 당신은 돈으로도 안 되고 협박으로도 안 굽히는 인간이라는 걸 저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강 형사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주며 바닥에 마른 침을 뱉어냈습니다. 그래서 내 마누라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낸 겁니까?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금쪽 같은 사람을 먼저 제물로 바쳐버린 거냐고요. 민태주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마치 제1인 양 가슴을 치며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마누라분은 당신을 대신해서 매를 맞은 겁니다. 당신의 숨통을 조으려고 저들이 선택한 가장 악독하고 비겁한 방법이었죠. 서장은 그저 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인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강 형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쾅 내리치며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그 저위가 도대체 어떤 놈들입니까? 성운 그룹 회장보다 더 높은 곳에서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이 또 있단 말입니까? 민태주가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딱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아주 엄하게 보냈습니다. 강 형사님, 이제부터는 정말 당신의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나는 이미 살인마라는 멍에를 쓰고 저들의 눈을 가리는 역할을 다했으니 이제 당신이 매를 들어야죠. 강 형사가 허탈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아 민태주를 멍하니 바라보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민태주 씨, 당신은 처음부터 이 모든 구렁텅이를 다 알고 나를 이용한 겁니까? 나를 방패막이 삼아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려고 이 판을 짠 거냐고요. 민태주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다 말고 아주 단호하고도 엄숙한 목소리로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용이라니요. 나는 강 형사님에게 진정한 자유를 찾아준 겁니다. 이제 당신은 남이 정해준 시간이 아니라 당신 가슴이 시키는 시간에 맞춰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강 형사가 수화기를 놓지 못한 채 민태주가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켜보았습니다. 민태주가 면회실 문을 나가기 직전에 입모양으로 책상 밑바닥을 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강 형사는 귀신같이 알아챘습니다. 강 형사가 서둘러 면회실 책상 아래쪽을 손톱이 깨지도록 더듬자 아주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는 것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강 형사가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펼쳐보자 그 안에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시커먼 세력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지 뒷면에는 시계는 멈춰도 정의의 심장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시뻘건 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그 문구를 보며 입술을 꽉 깨물자 입가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강 형사가 면회실을 나와 교도소 정문을 걸어나갈 때 하늘에서는 예보에도 없던 진눈깨비가 매섭게 들이쳤습니다. 강 형사가 코트깃을 바짝 세우며 자신의 낡고 투박한 전자시계를 유심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시계 초침은 더 이상 이상한 소리를 내지 않았고 정직하게 1초씩 세상을 가로지르며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가 메모지를 안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으며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를 향해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 형사의 등 뒤로 교도소의 높은 담벼락이 거대한 괴물처럼 서서 그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강 형사는 이제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누가 진짜 원수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서장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며 더 거대한 악마들의 구렁텅이로 뛰어들 준비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강 형사가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으려다 멈추고는 그냥 찬바람을 맞으며 걷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발소리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뚜벅뚜벅 울려 퍼질 때마다 강 형사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민태주가 남긴 마지막 경고는 강 형사의 심장 박동을 더 빠르고 강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 형사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멈춰서서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여보, 아직 내가 쉴 때가 아닌가 봐. 저 나쁜 놈들까지 싹 다 잡아다가 지옥 구경시켜주고 나서 그때 당신 곁으로 갈게. 강 형사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차갑고도 날카로운 사냥꾼의 눈빛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확인 사살은 이제 끝났고 숨어있는 진짜 악마들을 하나하나 끌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강 형사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몸을 감추며 사라지자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차가운 눈 조각들만이 흩날렸습니다. 불길한 시계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지만 강 형사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복수의 시간이 째깍거리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 형사는 이제 더 이상 도청 장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진실만을 향해 달려갈 것을 맹세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마치 강 형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동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강 형사가 주먹을 꽉 쥐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며 어둠을 뚫고 전진했습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정한 사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강 형사의 발걸음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으며 오직 악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10챕터 에필로그 마이너스 권선징악.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베란다 화초들 위로 쏟아지는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강 형사가 낡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분무기로 화초에 물을 주며 곁에 선 아내를 향해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강 형사가 아내의 야윈 어깨를 다독이며 아주 보드라운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세상이 제 색깔을 찾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귀신 같은 시계 태엽 소리 때문에 숨도 크게 못 쉬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새소리도 다 들리네요. 아내가 정성스럽게 깎은 사과 접시를 식탁 위에 놓으며 강 형사의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강 형사님, 당신이 잠도 못 자고 헛것이 들린다고 할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답니다. 이제는 나쁜 놈들 다 천벌받았으니 제발 우리 금쪽 같은 시간만 생각하고 살아요. 강 형사가 아내가 건네준 사과 한 조각을 아삭하게 씹어 삼키며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강 형사가 거실 한복판에 걸린 평범한 벽시계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아주 후련한 어조로 대꾸했습니다. 맞아요, 여보. 저 정직한 시계 소리를 듣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는 누가 우리를 엿듣지도 감시하지도 않는 진짜 우리 세상이 온 겁니다. 강 형사가 현관으로 나가며 후배 형사가 보내준 신문을 집어들고는 대문 앞 평상에 앉아 찬찬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재벌 총수와 서장이 지은 죄들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고 강 형사는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의조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장은 구치소 독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제 귀를 피가 나도록 후벼 파내며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장이 시멘트 벽에 머리를 쾅쾅 들이받으며 옆방 죄수들이 다 들리도록 아주 악에 받친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교도관, 이 소리 좀 꺼달란 말이야. 째깍째깍하는 저 망할 놈의 시계 소리가 내 골통을 부수고 있단 말이다. 제발 나 좀 살려줘. 교도관이 철창 너머로 서장의 비참한 꼴을 보며 혀를 찢찢 차고는 아주 무심하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 양반아, 여기는 시계가 없다고 몇 번을 말합니까? 서장님이 남의 인생 가슴 아프게 만든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제발 조용히 하고 잠이나 자세요.
서장은 평생 남의 뒤를 밟고 시계로 감시하던 그 몹쓸 탐욕의 대가로 이제는 제 머릿속에서 울리는 가짜 시계 소리에 갇혀 영원한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태주는 교도소 강당에서 나이 어린 죄수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아주 평온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태주가 칠판에 정이라는 단어를 큼지막하게 적으며 학생들을 향해 인자하고도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여러분, 글자를 배운다는 건 제 양심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남의 시간을 훔치지 말고 각자 자기 가슴이 뛰는 소리에 맞춰 정직하게 사십시오. 죄수 중 한 명이 손을 번쩍 들고 민태주에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은 저 나쁜 권력자들을 다 잡고 나서 후회는 없으십니까? 여기 갇혀 계신 게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민태주가 창밖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엷고 쓸쓸한 미소를 짓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후회라니요. 나는 내 몫의 시간을 아주 값지게 다 썼습니다. 이제는 저 밖에서 대쪽 같은 강 형사님이 세상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테니 나는 여기서 내 죄값을 씻으며 평안히 쉴 수 있답니다. 강 형사는 퇴근길에 민태주가 있는 교도소 방향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내가 기다리는 집을 향해 다시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 형사가 동네 어귀에 있는 붕어빵 가게에 들러 지갑을 꺼내며 주인 아저씨에게 아주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우리 마누라가 좋아하는 붕어빵 5,000원어치만 주세요. 꼬리까지 팥이 꽉 찬 놈으로 골라주셔야 합니다. 붕어빵 주인 아저씨가 봉투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을 덤으로 한 개 더 넣어주며 강 형사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강 형사님, 요새 얼굴이 아주 꽃이 피셨네. 예전에는 얼굴이 흑비치더니 역시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만수무강하는 법인가 봅니다. 강 형사가 뜨끈한 종이봉투를 품에 안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골목길을 달려 올라갔습니다. 강 형사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중 나온 아내의 환한 얼굴이 강 형사를 반겨주었습니다. 강 형사가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목소리로 마지막 진심을 전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남의 눈치 안 보고 우리 식구끼리 오순도순 살아갑시다. 아내가 강 형사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이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당의 감나무 사이로 기분 좋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장이 만들었던 그 가증스럽고 번쩍이던 시계의 시대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정직하게 읽어내는 심장 박동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강 형사는 붕어빵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고 아내와 마주 앉아 소박한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권선징악은 마침내 이루어졌고 진실의 빛은 어두운 구석구석을 고르게 비추며 세상을 따스하게 만들었습니다. 강 형사의 낡은 전자시계가 밤 9시를 알리며 아주 맑고 정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이거나 감시하는 신호가 아니라 다시 시작될 희망찬 내일을 약속하는 박동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이제 더 이상 시계를 의심하지 않았고 자신의 남은 생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길고도 험난했던 복수의 기록은 이렇게 따뜻한 붕어빵 냄새와 가족의 온기 속에서 아름답게 갈무리 되었습니다. 강 형사가 아내의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얹어주며 아주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밥 다 먹고 우리 동네 한 바퀴 산책이나 나갈까요? 아내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강 형사의 손을 다시 한번 맞잡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는 이제 더 이상 시계 소리에 떨지 않았고
정직한 사람들의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강 형사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아내와 함께 걷는 길 위에는 달빛만이 은은하게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진실은 승리했고 악마들은 제 발등을 찍으며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 형사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사나이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행복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우트로. 강 형사가 아내의 몽글몽글한 손등을 어루만지며 낡은 시계를 서랍 구석에 콱 쳐박았습니다. 강 형사가 눈시울이 시뻘개진 채로 여보, 이제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은 다 지나갔어라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내가 강 형사의 굽은 등을 따뜻하게 쓸어내리며 이제는 저 몹쓸 시계 소리에 놀라지 말고 단잠 좀 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강 형사가 당신 찾으려고 내 인생 다 걸었는데 이렇게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덧붙이며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아내가 고맙긴요. 저야말로 당신 믿고 버틴 거니까 이제 우리 오순도순 살아요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인생사 사필기정이라더니 천벌받을 악당들은 제 꾀에 제가 넘어가 비참한 지옥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배신당한 아픔을 딛고 진실을 찾아낸 강 형사의 앞날에 이제는 웃음꽃만 활짝 피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